일반적으로 허리 디스크의 치료라고 하면 수술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허리 디스크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극심한 신경 손상이 있었을 때로 전체 허리 디스크 환자의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만큼 디스크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디스크의 비수술적 한방 치료라는 주제로 노블 한방병원 대표 원장 최영길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디스크, 꾸준한 관리와 치료가 통증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디스크의 비수술적 한방치료라는 주제로 한의사 최영길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 디스크의 비수술적 한방치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디스크에 네네.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네. 디스크라고 하는 건 우리 척추뼈 사이에 뼈와 뼈 사이에 뼈끼리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젤리처럼 생긴 말랑말랑한 물질들이 들어있거든요. 네. 평상시에는 이게 쿠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특별한 위압이나 이런 압력도 잘 버틸 수 있게 돼 있는데 부적절한 자세로 오랫동안 있다든지 네. 갑작스럽게 물건을 심하게 든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척추 뒤쪽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네. 심한 경우에는 안쪽에 들어있는 수액이 터져서 뒤쪽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척추 뒤쪽을 지나가고 있는 척추 신경을 압박을 하게 되거든요. 척추 신경이 눌리면 요통이 생기고 다리 쪽으로 심하게 저리거나 당기는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추간판 탈출증 혹은 디스크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그럼 이 디스크가 발생하는 원인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아직까지는 디스크가 어떤 특별한 원인이 없어요. 그냥 단지 디스크의 변성이 있고 네. 변성된 디스크의 위압이 갑자기 가해졌을 때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 전부이고요. 한방적으로 보면 외인, 일부적인 손상이 있었다. 혹은 내부적으로 가령 허리라고 하는 건 신장의 기운이 밖으로 표출되는 부위이고 또 간주근에서 모든 근육을 간장이 주관을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간과 신이 약해진 상태로 즉 근육이 약해진 상태로 갑작스럽게 위압이 강해졌을 때 똑같은 물건을 들었을 때도 그 약해진 근육을 타고 뒤쪽으로 디스크가 빠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디스크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증상들을 좀 호소할까요? 디스크 증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두 가지인데요. 먼저 요통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다리 쪽으로 저리면서 당긴 증상으로 호소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요통만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요통이 있으면서 다리가 저리고 당긴다거나 혹은 요통은 거의 없고 밑으로 예. 저리고 당긴 증상만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보면 환자가 거의 기어서 들어와요. 허리가 아파서 기어서 들어오는데 예. 원장님 다리는 안 당깁니다. 이러면 진단이 2주밖에 안 나와요. 아, 근데 그래요? 네. 멀쩡히 서서 들어왔는데 원장님 다리가 저려요. 이러면 진단이 뭐 8주, 10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만큼 요통 쪽보다는 밑으로 저리고 당긴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 방사통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예, 그런 거예요. 밑으로 다리 쪽으로 타고 내리는 신경 네.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디스크일 가능성과 아닐 가능성을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이학적 검사로 대표적으로 쉽게 진료실에서 할 수 있는 검사 방법들이 있는데요. 하지직거상 방법이라든지 발살바 테스트라든지 패트릭 검사들이 있는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하지직거상 검사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침상에 반듯하게 누운 상태로 다리를 펴고 한쪽씩 들어보는 거예요. 다리를 90도로 한쪽씩 이렇게 올려보는 거죠? 건데 네. 정상적인 각도는 일반인들이 한 70도 이상을 자연스럽게 혼자 올릴 수 있는 반면에 예.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 압박이 있는 경우에는 다리를 올리는 각도가 아주 제한이 되어 있어요. 뭐 45도, 30도, 15도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허리 쪽에 신경 압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는 이 신경이 눌려 있다 판단이 되면 신경 검사나 근력 검사나 감각 검사들을 해요. 그래서 다리를 긁어본다든지 아니면 발바닥을 긁어본다든지 하는 신경 네. 검사를 하게 되고 이제 특히 이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이러면 엑스레이 검사라든지 CT나 MRI를 찍어서 정말 어느 정도 빠져 있고 어느 부위가 네. 빠져 있는지를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죠. 이 디스크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치료 방법들도 참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디스크는 한방에서 보면 요각통 혹은 한요통, 풍요통
이제 다리가 저린 등은 빗증, 마목 이런 대분류에 속하는 한 파트인데요. 네. 급성기 초기, 급성기 2주 정도에는 일단 중력이 가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침상에 반드시 뉘어놓고 침상 안정을 취하면서 네. 2주 정도 급성기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통증을 잡기 위해서 한방에서는 불통즉통, 소통이 되지 않으면 통증이 생긴다라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침, 뜸, 부항 이런 요법들을 시술해서 박힌 기혈을 빨리 소통을 시켜주는 거. 네. 그다음에는 약침, 봉약침이라든지 중성어혈이라든지 오공약침 등을 이용해서 환부에 직접 통증을 제어하는 이런 방법들을 쓸 수 있죠. 네. 또 이외에도 또 다른 디스크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그 매선요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매선요법은 그동안에도 계속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예. 약실이에요. 기존의 한의사들이 사용하던 약실요법을 좀 더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침법인데, 환처 부위에 약실을 직접 혈유에 근육 아래에 매입을 해서 그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침법입니다. 그 약실요법, 매선요법의 그 가장 큰 특징으로 보면 약실이 체내 혈자리에 들어가서 네. 오랫동안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침을 오랫동안 꽂고 있는 효과, 또 침이 들어가서 자극을 하는 효과, 이런 효과들을 동시에 볼 수 있고, 또 진료 차수가 기존에 하던 침 치료에 비해서 적어요. 가령 기존에는 침을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계속해서 8주에서 10주 정도 맞아야 된다고 했을 때, 매선요법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가령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주 1회씩에서 5회 정도, 네.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주 1회씩에서 한 8회에서 10회 정도 이렇게 시술을 할 수 있고, 또 이게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수술하지 않고 바로 와서 당일날 시술을 받고 가서 또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네. 하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기도 하고, 또 수술을 안 하기 때문에 흉터도 없고요. 또 자국도 안 나고 일반 네. 침처럼 똑같이 시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부작용이 거의 없죠. 그 매선이라고 하는 실 자체가 몸 안에서 녹는 실이기 때문에 기존의 금침요법이 효과는 더 좋았지만 몸 안에서 없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있는 게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매선실 같은 경우는 몸 안에서 녹아 없어지는 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지속적인 자극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몸속에 그 매선 들어가 있는 동안에요. 뭐 통증이 완화되고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반적인 침 치료는 자극 시간이 굉장히 15분, 뭐 20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선은 한번 들어가면 녹아서 없어지는 데만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8개월 이상을 침 자극을 네. 가해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디스크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들 가운데 왜 이렇게 뼈를 맞춘다고도 하잖아요. 추나요법 네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도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요? 그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추나요법은 옛날 중국 고대 시대부터 남았던 이제 도인안교에서부터 네. 시작을 한 건데, 추라고 하는 건 밀다 혹은 누르다라는 뜻으로 환자의 관절 부위를 직접 누르거나 밀어서 뼈를 교정하는 정골추나를 말하는 거고요. 네. 낙법이라고 하는 건 환부를 느리거나 잡아당기거나 해서 근육들을 이완시켜서 사용하는 방법, 즉 정근추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한의사가 직접 한의사의 지체만을 이용해서 하는 거를 도인 혹은 추나배들을 이용해서 직접 정근추나와 정골추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운동이나 혹은 약으로는 디스크 질환을 치료할 수는 없나요? 운동요법도 보존적인 치료 방법 중에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령 지금 체위가 틀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틀어졌다는 얘기는 한쪽 근육이 이완되고 한쪽 근육은 단축되고 긴장되어 있고 뭐 그렇기 그렇겠죠. 때문에 체위가 틀어지고, 물론 앞뒤로도 틀어질 수도 있고 네. 좌우로도 틀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부적절한 자세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압력이 쏠려서 디스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이럴 경우에는 전문적인 운동치료, 재활운동치료를 해서 약해진 근육은 강화를 시키고 단축된 근육은 이완을 시켜주고 하는 전문 도수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네. 또 평상시에 본인들이 기립근 운동이라든지 스쿼트 운동 등을 통해서 허리 쪽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훨씬 더 같이 치료 효과가 좋아지는 효과를 내릴 수 있고요. 한약 같은 경우에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허리를 담당하는 신장 지원을 강화시키는 약, 또 네. 근육을 강화하는 간을 강화하는 약, 이런 신장과 간을 강화하고 소통시켜주는 약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단순 침 치료나 추나요법을 했을 때보다 더 복합적인 상승 효과를 더 누리게 되죠. 그래서 치료가를 훨씬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약도 약이지만 운동도 병행하면서 함께 해야지 상승 효과가 더 클 것 같은데요. 그럼요. 예. 디스크 환자가 정말 많은데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그 디스크를 저희가 교과서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보통은 디스크 진단을 받았을 때 8주에서 10주 정도의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권하게 됩니다. 네. 증상이 심하든 어쨌든 일단 보존적 치료를 8주에서 10주 정도 했을 때 전혀 차도가 없다. 이러면 안 되고요. 또 네. 신경 증상이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신경 증상뿐만이 아니고 음부신경, 방광 쪽으로 내려오는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소변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소변을 못 보게 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또 안 되고요. 또 다리가 안 되니 풋드랍이 생겨서 발목 운동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응급수술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환자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네. 이럴 때는 한의사들도 응급수술을 권유를 해서 수액을 제거를 해주는 수술을 권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이 정말 필요한 경우가 있고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 방법으로도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은 또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이 시간 최연길 원장과 함께 허리 디스크의 비수술적 한방적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